자, 그리고 이제 시골 살면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어떤 단점이 있냐. 제일 첫 번째, 의료 서비스입니다. 의료 서비스 우리나라 좋죠. 좋은데 문제가 뭐냐,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고혈압이에요. 잘못한 고혈압을 언제 팍 하고 이렇게 쓰러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 집에서 병원을 가려고 하면 2-30분 정도 걸리는데, 이 사람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30분이에요 30분 안에 들어와야지 골든타임인데, 저희 집은 그나마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너무 멀리 사시는 분, 이제 막 시골 막 1시간씩 걸리고 병원도 근처에 없으신 분들은 좀 아무래도 위험하겠죠. 저도 앰뷸런스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이 시골 꼬부랑 거리는 그 길에 앰뷸런스 타고 막 가면은 이게 아픈 게 막 더 아파. 막 짜증나. 도시길이 아니니까 막 물뚱물뚱 막 앰뷸런스 타보면 정신없어요 진짜. 제가 타봐서 아는 건데, 일단 의료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조금 별로 좋지 않다. 요리 배달 서비스입니다. 배달 서비스. 일단 여기 시골은 7시면 다 끝나요. 8시면 다 끝나요. 8시면 배달 없어요. 저는 배달 음식을 먹어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배달이 없고, 밤에 야식 같은 거 먹고 싶은데 마트 나가서 이만큼 싸서 쟁여놔야지 정말 배고플 때 못 먹어요. 막 새벽 한 12시 1시 됐는데 막 배고파. 근데 라면도 없고 뭐 먹을 게 집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진짜 미치는 거예요. 나가기도 그렇고, 30분 동안 차 타고 나가서 그럼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게 이게 나중에 적응이 되면 괜찮은데, 배달에 대한 생각을 아예 포기를 하고 와야 돼요. 근데 쟁여놓고 먹다 보면은 이제 막 장을 자주 보게 되는 거죠. 막 우리도 밤에 치킨 피자 시켜 먹고 싶은데 항상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오기 때문에 식은 피자와 식은 치킨을, 그런 것들을 먹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아요. 음식은 바로 먹어야지 맛있잖아요. 네, 무튼 그런 배달 서비스 음식 먹을 때 좀 그런 게 좀 불편하고 먹고 싶어도 힘들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리운전 비용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했듯이 시골에는 뭐 식당 8시면 다 끝나고 뭐 7시면 다 거의 다 끝나는데, 저도 친구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가끔씩 친구를 만나서 술을 먹으러 나가잖아요. 그럼 대리운전을 해서 들어와야 대리운전비가 무려 25,000원씩이나 해요. 대리운전비가 굉장히 비싸요. 시내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한 2-30분 들어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대리비가 굉장히 비싸서 술 먹으러 나갈 때 좀 고민돼요 진짜로. 근데 어쨌든 간에 대리운전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술 먹은 거보다 대리비가 더 나와요. 그래서 짜증나 그럴 때. 그런 점이 좀 안 좋은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시골에 오면 막 시골 사람들이 인정이 있고 정이 있어서 뭐 다 잘해주고 이웃사촌끼리 엄청 으쌰으쌰하면 잘 지낸다, 그런 건 굉장히 옛날 말인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이웃이 없어서. 저희 집은 이웃이 어딨냐, 저희 집이 여기 있으면은 한 4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이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이렇게 골짜기이기 때문에 이웃이 보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섭받지 않고 살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 이웃이 있고 혹시 이웃이랑 사이가 좋으면 괜찮은데 이웃이랑 막 싸웠어. 어떤 부분을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땅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걸 이용할 때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텃세가 있고 질투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들고, 좀 저는 무조건 여유가 있다면은 이웃이 안 보이거나 이웃이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단점, 수도가 터져요. 수도가. 이게 아파트나 뭐 다른 도시에 있는 전원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도 시설이나 뭐 전기 시설 같은 게 뭐 도시에서 뭐 폭발이 일어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면은 엔간하면 다 잘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겨울만 되면 긴장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짜증나는 게, 겨울 되면은 수도관에다가 그 파이프, 그 보온도깨 같은 거 이렇게 막 씌워갖고 다 해놔야 되고, 안 그래도. 근데 그 문제는 뭐냐, 그걸 해놔도 얼어요. 얼면 터지면 무조건 10만원이에요. 무조건 10만원. 무조건 10만원에 쓸데없는 돈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짜증나요. 터지면은 씻어야 되는데 물이 안 나와. 뭐 따뜻한 물이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서, 항상 매년 겨울을 날 때마다, 뭐 다른 집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무조건 10만원에서 20만원은 뭐가 터지거나 뭐가 안 되는 거에 비용을 지출을 합니다. 무튼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뭐 가로등, 저희 집은 가로등 같은 게 별로 없어갖고 굉장히 칠흑같이 어두워요. 정말 그냥 눈 감고 있는 상태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혼자 집에 계실 때가 가끔 있어. 뭐 아빠나 제가 뭐 어디 뭐 일하고 출장을 나간다거나 뭐 그럴 때 집에 없잖아요. 저랑 엄마 아빠랑 셋이서 사는데, 그때 엄마가 혼자 집에 있을 때 굉장히 어머니가 무서워하세요. 저도 혼자 남잔데도 불구하고 혼자 있을 때 좀 굉장히 너무 고요한 게 좋은데 고요한 게 무서울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상한 건데, 남이 봤을 때 이런 집에 껌껌한데 오면 굉장히 남이 봐도 들어올 때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올 때도 무섭단 말이야. 근데 그 무서움을 뚫고 들어오는 도둑은 정말로 사이코인 거예요. 정말로 무조건 난 죽는 거다 생각을 하면 돼요. 아직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지만, 혹시라도 뭐 도둑이 들어온다거나 뭐 그럴 때 우리 집에 시골 뒤에 도둑이 막 들어와서 막 사람을 위협하고 막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은 진짜 사이코다. 왜냐면 여기는 진짜 솔직히 사람 묻어도, 사람 묻고 죽여도 몰라 진짜로. 왜냐면 이렇게 소리 질러도 올 수가 없어. 아무도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물론 그런 사건들은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낮은 확률이지만
정말로 마음먹고 사이코가 들어오면은 답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시골에도 문을 열어놓고 생활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도어랑 뭐 문 잠가놓고 그런 거 잘 하셔야 되고요. 옛날의 단점이었는데 이거는 불과 저희 집 한 3년 정도밖에 안 된 건데 인터넷 광랜이 안 돌았어요. 그래서 다른 집들은 막 10메가 30메가씩 어떤 뭐 다운로드를 받을 때 금방 다운로드가 받아줘요. 뭐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항상 이 혈기가 왕성할 때 야동을 다운받으려고 보니까 이게 야동이 킬로바이트로 받아니까 40분씩 걸리는 거야 이게. 근데 제가 엄마 아빠가 항상 어딜 나갔을 때, 왜냐면 장 보러 갔을 때 엄마 아빠가 장 보러 가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야동을 많이 봤거든요. 그럼 왔다 갔다 하면 2시간인데 야동 봤다 보면 엄마 아빠가 오는 거예요. 보고 싶은데. 그런 게 굉장히 짜증났었어요. 그런 게 굉장히 짜증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런데, 네, 뭐 지금은 안 그래요. 네, 그래갖고 지금 뭐 5분이면 봤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좀 짜증났었어요. 인터넷도 좀 느리고 게임도 잘 안 되고 그랬었고, 그리고 또 교통이 멀다 보니까, 이것도 옛날에, 근데 저는 지금은 뚜벅이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건데 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학교를 안 다니고 도시로 학교를 다녔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근데 그때 되게 좀 우울하고 외로웠던 게 뭐냐면은, 제가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버스 막차가 10시고 전 학교가 등교를 하면 무조건 집에 갔었어요. 왜냐면은 버스 배차 간격이 1시간 뭐 40분 뭐 이렇게 되니까 집에 무조건 가야 돼요. 그리고 친구들 놀자 하면 밖에서 못 나와, 절대로. 엄마 아빠가 데려다 주지 않는 이상 버스를 타고 나오기 굉장히 애매한 시간이 되고 이미 약속 시간이 늦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밤에 놀고 밤늦게까지 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좀 외로웠던 기억이. 그래서 집에서 게임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 자식들이 이렇게 도시로 학교를 다닌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외로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기분? 물론 뭐 왕따를 다닐 거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놀자고 했는데 못 나가는 거야. 답답한 거지. 그런 이제 소외되는 아픔과 그런 기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단점 생각해보면 뭐 멀리 나가서 항상 뭘 사와야 된다는 거 굉장히 불편하고, 차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차가 무조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뭐 편의시설 같은 거, 편의점 같은 게 당연히 없으니까. 저희 마을에 편의점이 생겼는데 12시면 닫아요. 12시면. 그리고 농산물 피해,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농산물 피해가 있습니다. 멧돼지, 고라니, 이 새끼들은 없어져야 돼. 진짜로 없어져야 돼. 진짜로 없어져야 돼. 이 새끼들 멧돼지 갖고 열심히 고생해갖고서는 막 열심히 키웠는데 아침에 가보면 다 뒤져있고 막 파먹어갖고 막 다 막 파먹고 막 부서져 있고 막 똥 지려놓고 막 다 뜯어놓고, 내가 먹으려고 했던 거, 내가 돈 들여 해놨던 것들 다 이제 조져놓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당연히 감안을 해야 되는 점이지만 굉장히 짜증납니다. 네, 그런 점도 굉장히 짜증나요. 약간 좀 시골에서는 좀 중요한 덕목이라기보다는 조금 중요하다면서도 중요하지 않은 것, 정원관리입니다. 정원관리.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농장도 하고 신땅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부지가 굉장히 넓어요. 실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한 4-5천 평은 저희가 실사용을 하고 있는데, 잡초들과 정원관리라 그래. 잡초들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예초기를 엄청 많이 미시는데 겨울엔 괜찮은데 봄, 여름 되면 진짜 풀을 얼마나 이제 주마다 한 번씩 꼭 베줘야 돼요. 금방금방 자라고 얘네들은 진짜로 죽지를 않으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잠깐만 안 해도 넝쿨성 식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감고 막 올라가서 원래 이쁘게 심어놨던, 조경용을 심어놨던 그런 뭐 반송이나 이쁜 뭐 단풍나무 같은 것들에 타고 올라가서 그 나무를 조져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 정원관리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잡초 나름대로 열심히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고 라는 소리를 했다가 엄마한테 쳐맞을 뻔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골에 오셔갖고 정원관리하고 뭐 이런 게 낙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낙이 아니라 지옥 같아요. 정말 전부 정원관리 하기 싫고, 여름에 특히 정말 잡초 많이 자라서 하기 싫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벌레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곤충이나 뭐 그런 야생동물들 좀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좀 좋지 않다. 너무 많이 나와요. 진짜로 진짜 시즌 되면은 매일 봐요. 매일 뭐 벌 날아다니고 뭐 곱등이 날아다니고 막 바퀴벌레 막 나오고 막 뱀 나오고 막 개구리 깨굴깨굴 울어대고. 근데 개구리 소리는 잠 잘 때 좋을 때가 있는 반면에 보면은 좀 징그러워요. 진짜로. 저희 집이 원래는 하우스에서 살았었어요. 하우스. 그러다 보니 하우스가 이제 벽이 약하니까 쥐들이랑 같이 살았었어요. 그래서 쥐들이 막 뚫고 들어가고 따뜻하니까 겨울 되면 쥐들이 다 집으로 들어와요. 따뜻하니까. 그래서 쥐들이 거기서 옆에서 이렇게 자고 있으면 벽 사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여기 자고 있으면은 벽이 있고
또 어떤 내장지가 있고 이거 지붕이 있고 뭐 이렇게 보호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찌찌찌찌찌 하면서 막 잘 있는데 막 잘 때 막 깨고 어렸을 때 막 부스럭부스럭거려 막 졸라 갉아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진짜 쥐는 최악이에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레토스피라라는 병에 걸려서 아버지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얼른 바로 옆으로 집을 짓고 이사를 했던 기억이 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집으로 이사해서 쥐는 안 나왔는데 바퀴벌레는 나와요. 바퀴벌레는 어쩔 수가 없대요. 뭐 바퀴벌레 뭐 산바퀴벌레라 요만한 게 있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이렇게 시골에 살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집은 그래도 그냥 뭐 보통 수준으로 나오는 편인데 집을 혹시 잘못 지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겨울에 집을 정말 잘 지셔야 돼요. 정말로. 왜냐면은 무턱대고 아무것도 모른 채로 아파트에 살다가 그냥 쾌적한 환경에서 그냥 다 해주는 데서 그냥 관리비 내고 그냥 했었으면은 괜찮은 데에서 있다가 그냥 집중해서 살면은 굉장한 문제들이 많이 봉착을 하고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시골에 오실 거면은 전세로 괜찮은 그냥 좀 작은 주택에서 살아보시고 내가 겪어보고 이건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집을 짓는 거지, 무턱대고 그냥 뭐 집 의리의리하게 짓는 거 그거는 조금 저는 좀 반대하고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살아보고 느껴보고 여기 살아야겠다 하면 그때 하는 거지. 그 집을 지어놓으면은 집을 만약에 예를 들어 3억 주고 멋있게 졌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이사를 가고 싶은데 집이 안 팔리는 거야. 3억에 지었으면 3억을 받든지 이상을 받든지 뭐 그래도 한 2억 5천원 받아야 되는데 이 부동산 매물이 굉장히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싼 집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전세로 들어가시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여간 부동산 내 집이 잘 안 팔릴 수가 있다. 그래서 돈이 날아갈 수가 있다. 여기 또 시골은 단점이 또 뭐 눈이 오면 지랄인다. 진짜 개지랄이에요. 눈이 오면은 여기 또 말씀드렸어요. 그냥 진짜 앞마당 한 몇백 평 갖고 있는 거, 한 200평 100평 이렇게 갖고 있는 거면은 눈 쓸고 뭐 이런 거 괜찮은데 저희 집 무려 사용하는 면적이 4-5천 평 이상 되다 보니까 눈을 사람이 이제 저희 집 식당도 하고 곤충농장도 하니까 손님들이 오잖아요. 그럼 눈을 무조건 쓸어야 돼요. 왜냐면 손님들이 오는데 눈 때문에 못 오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눈 쓰는데 저 눈 쓰는 거 진짜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전 눈 오는 거하고 비 오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한두 시간은 꼭 치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집이 비포장 도로라서 그냥 이렇게 아스팔트는 쑥 밀면 되는데 이 비포장 도로는 늑득득득득득득득득득득득득 막 이래갖고 이게 잘 안 밀리다가 이게 석가래 이렇게 밀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퍽 배 부딪히거나 꽃도 탁 부딪히면은 지랄 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랄 나는 거라서 굉장히 눈 올 때 짜증나고, 눈 올 때 눈이 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갈 때 어디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시내를 가야 될 때, 정말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시내를 가야 될 때 못 갈 수도 있다는 거. 못 갈 수도 있다는 거. 진짜로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완전 꼴창, 완전 이제 막 비포장 도로 막 이런 데는 굉장히 위험해. 왜냐면은 그런데 눈이 잘 안 녹고, 시골 같은 경우에 또 단점이 해가 빨리 져요. 산이 이렇게 굴곡이어 있고 막 하니까 이게 방향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 집은 겨울이 되면은 2시면 해가 져요. 2시면 해가 지기 때문에 눈이 잘 안 녹아요. 눈이 하루 종일 좀 녹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간에 눈이 오면은 이동하기 굉장히 불편하고 스노우 타이어도 껴야 되고 미끄러지고 사고 나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안 좋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시골에 살 거면은 시내하고 넉넉히 잡아서 15분에서 10분 정도 되는 시골에 살아. 그러니까 도시랑 가까우면서 분위기는 시골이야. 물론 그런 데 땅값이 비싸겠죠. 네, 그렇겠지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시내랑 먼 곳에는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집 등산로가 있거든요. 저희 집 산이에요. 저희 집 산인데 거의 등산로 왔다 갔다 왕복하면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려요. 매일같이 그 산에 올라가 체조하시고 소리도 지르고 오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그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 산에서 내가 나온 농산물 먹으면서 힐링하면서 사는 것도 맞지만 그 힐링에 따른 책임이 어느 정도 단점으로 따라온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정말로 돈이 많지 않은 이상 시골에서 수입이 안 생기면 그것도 정말 문제입니다. 이거는 얘기하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시골에서 수입이 없이 벌어오는 거 까먹고 산다, 그거 굉장히 금방 엄청 많지 않은 이상 시골에서 돈 나가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금방 그 돈 까먹으니까 정말 많이 벌어와서 시골에 살든지, 아니면은 시골에서도 뭔가 사업을 벌려서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할 때 성공할 수 있는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만 특히 시골에서 사업하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정말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것 간에 여러분들이 이걸 종합을 해서 시골에 오실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지만, 저는 일단 시골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시골이 더 좋고요. 혹시라도 귀농귀촌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농업기술센터나 유튜브에 정말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너무 장점만 보고 오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고 단점도 있다는 걸 알고 오셔야 됩니다. 근데 물론 장점도 크고 단점도 크지만 전 장점이 아무래도 65%, 단점이 한 35%? 그런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골 하면 행복하기도 하고 부지런해야 되고 뭐 일도 많고 하지만, 그래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좀 더 많은 것 같기에 여태까지 부모님하고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계속 평생 여기서 살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채널에 오시면은 뭐 농업 영상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뭐 장난치는 영상도 많고 아빠랑 장난치는 영상도 많고 제가 곤충일 하는 영상도 많은데, 다른 영상들도 한번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미가 있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자유고요. 다음에 한번 또 놀러오세요. 안녕.